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전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민해지고 믿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해 하룻밤을 뒤척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 감정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닿았던 만큼 상처도 깊어져 어느 순간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었던 많은 관계의 고통은 꼭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고 서로 다른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상대를 이해하는 기술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었고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단순한 차이라면 방법을 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도록 그 길을 함께 열어드리려 합니다. 인간관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단 몇 분 동안 여러 해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관계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여러분도 여러 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느 순간 벽이 느껴지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인간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다 싶고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니고 지나치게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대와 감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말 정도는 알아듣겠지, 저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생각들이 관계 곳곳에 얇은 막처럼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막이 부드럽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조금은 맞춰주고 조금은 배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얇은 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잘 챙겨주길 바라고, 나를 우선시해주길 바라고, 내가 하는 노력만큼 보답해주길 바라지요. 이렇게 쌓인 기대는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이 서운함이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갈등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 결국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많은 상처도 사실 상대가 일부러 상처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흐름대로 움직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왜 저렇게 말할까 싶은 행동도 상대의 기준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이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 사람은 원래 나와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이 관계의 60%를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이럴까? 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서로 다르니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고 상대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며 차이를 충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간관계는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사람을 어렵다고 느껴왔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은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의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나를 먼저 생각해주겠지. 내가 했던 만큼은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는 처음엔 조용히 자리 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날들. 그러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말하지 않은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과 서운함이 찾아오고 그 서운함이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상대방을 변했다, 정이 식었다고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기대는 처음엔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관계 전체를 태우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 건넸던 배려, 희생했던 시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점점 기대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실망은 더 깊어지고 감정은 예민해져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여러분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치가 아무도 모르게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기대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그 기대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의 본질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상대에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쓰며 챙긴 행동도 상대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의 흐름에 맞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은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으니 점점 서운해지고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가 잘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늘려야 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준을 조금 낮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나를 예전처럼 챙기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왜 저럴까? 하고 판단하기보다 내 기대가 너무 커졌나? 하고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줄이는 만큼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평안해지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던 많은 순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관계가 무너지는 또 다른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받은 상처를 떠올려보면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의도치 않은 표현, 혹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 마음을 깊이 찌르고 지나간 적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의 마음, 즉 태도와 의도입니다. 어떤 말은 거칠어도 진심이 느껴지면 괜찮고 어떤 말은 부드러워도 무시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지면 마음이 차갑게 닫혀버립니다. 결국 상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다르다 보니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같은 상황도 서로 다른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는 그저 솔직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비난으로 느낄 수 있고 상대는 편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상황과 마음에 따라 여러 갈래로 달라지며 그 이해의 차이가 관계 속 갈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과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사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고 말의 뉘앙스를 과하게 분석하는 동안 정작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많은 말들 중 상당수가 사실 상대는 깊은 의도를 담지도 상처를 줄 생각도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표현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그 말에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상처를 덧입혀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깊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모든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상대의 마음을 예단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느껴질 때 즉시 그 사람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혹시 저 사람도 오늘 많이 지쳤나? 저 말에 깊은 뜻은 없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관계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에 담긴 마음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상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는 태도를 가지면 오해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말 뒤에 숨어 있다고 느꼈던 상처의 그림자는 사실 대부분 여러분의 해석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관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날은 대화가 전혀 엇갈리고 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같은 말을 들었는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 해석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느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이질감은 사실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를 더 잘 다루기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시간이 곧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곱씹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표현해야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말투는 다르고 감정의 속도도 다르고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순간의 대부분은 상대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작동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갈등이 생기면 바로 풀어야 마음이 편한데 상대는 시간을 두고 정리해야 말이 나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히면 서로가 서로에게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날카로워? 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서로에게 편한가입니다. 다름을 문제로 보면 갈등이 되고 단서로 보면 길이 열립니다. 상대가 내 말에 바로 답을 하지 않는다면 무시하네 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빠르게 의견을 내면 왜 이렇게 성급해? 가 아니라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안정되는 타입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이렇게만 바뀌어도 관계의 긴장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다름은 방해가 아니라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모든 걸 이해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마음 한쪽에 올려놓고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도 불쾌함보다 호기심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이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리고 대화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더 열기 쉽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더 진심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단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니라 다른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지치고 어려운 대상에서 조금씩 풀리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진짜 신호를 어떻게 감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일은 절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 그 과정에는 반드시 작은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심히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이미 편하다고 느낄 때 상대의 작은 변화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바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관계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제서야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거지? 하고 뒤늦게 돌아보게 됩니다. 멀어짐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메시지 답장이 조금씩 느려지고 예전엔 길게 설명하던 사람이 짧은 문장으로만 답을 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상대의 표정이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말투는 가벼운데 마음은 다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요.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을 기다리는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호를 보면서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착각일 거야. 설마 이렇겠어. 그러나 감정은 항상 말보다 먼저 움직이며 마음은 말보다 솔직하게 변화를 드러냅니다. 이 초기 신호를 놓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멀어지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때문인 경우보다 상대의 마음 상태나 상황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가 요즘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복잡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신호를 봤다고 해서 바로 불안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멀어짐의 신호는 비난의 증거가 아니라 대화를 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혹시 힘든 일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숨기고 있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더 넓히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누군가를 몰아붙인다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상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다시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호를 보는 눈과 신호를 풀어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작은 변화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마음은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섬세함은 상대에게도 전해져 그 사람 역시 여러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원칙, 즉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의 거리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이유 없이 힘들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이 되고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오래 말하지 않아도 편하고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다툼이 있어도 마음이 쉽게 회복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리듬, 감정의 흐름, 마음의 안전지대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편안함과 불편함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날이 괜히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괜히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충돌하거나 상대의 말투나 태도가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 작은 피로가 반복되면 관계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멀리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편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는 흑백처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겨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노력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많은 경험을 통해 마음이 어떤 사람 앞에서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경계가 생기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감각은 어릴 때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이 감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켜야 할 관계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긴 설명 없이도 이해해주는 사람, 대화가 조금 어긋나도 금세 다시 맞춰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나 거리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남은 삶에서 지켜야 할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조금 멀리 두어도 괜찮으며 여러분을 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여러분 삶의 기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원리,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용서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며 가장 무거운 감정은 미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풀리지 않은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이 쓰이고 생각날 때마다 답답함이 올라오는 그 감정 말입니다. 그런 감정은 마음의 구석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을 뚝 떨어뜨립니다. 왜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분명히 서운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지만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서 참고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쌓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과거의 감정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까지 과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사람은 다 똑같아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에 묶여 있는 동안 상대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서 있는 셈이 됩니다. 용서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상대를 밀어내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정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잊었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견뎌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가볍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용서는 마음의 체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 서운함, 억울함을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계는 점점 더 지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일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를 바탕으로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관계를 바꿔놓는 것은 되게 큰 사건이라고 느껴집니다. 크게 다투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배신을 당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쌓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준 말, 한 번 더 건넨 관심, 한 번 더 내민 손길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반대로 귀찮아서 넘긴 작은 신호, 잠깐 화난 마음에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과 누군가의 거리를 천천히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걸렸던 적 또는 별것 아닌 따뜻한 행동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든 순간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관계는 한 번에 좋아지지도 않고 한 번에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관계의 결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이미 작은 선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쌓여버린 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관계는 작은 실수에도 금방 무너지는 유리조각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서서히 회복되는 생명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고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덜 기대하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면 관계는 그 작은 선택에 반응합니다. 관계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따뜻함을 선택하면 관계는 따뜻한 쪽으로 흐르고 여러분이 다치면 관계도 함께 다칩니다. 관계의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의 힘을 이해하면 인간관계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떤 마음을 선택할까? 이 질문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를 한 번 더 인정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비판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인지, 한 번 더 기대를 줄일 것인지. 이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결국 선택의 연결이며 관계 역시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많이 노력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선택해왔는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선택의 힘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지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뀝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미래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원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감정을 건드리고 관계의 온도를 즉시 바꿔버립니다. 하루 중 가장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오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대단한 행동보다
이 짧은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말은 관계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의 무게를 늘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상하면 말투가 딱딱해지고, 피곤하면 대답이 짧아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평소와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상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는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투가 차가워졌을 때 여러분도 바로 저 사람 태도가 왜 이래?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은 빠르고 가볍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감정은 무겁고 오래갑니다. 이 말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조절이 어렵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빠른 도구이기도 합니다. 상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혼자 마음속에서 되돌리는 것보다 짧은 한마디가 훨씬 상황을 빨리 바꿉니다.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어요. 오늘 말투가 조금 거칠었죠. 미안해요. 이런 말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를 바로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 영향은 깊고 넓게 퍼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로 마음을 여는 순간 상대 역시 즉시 마음을 풀기 쉽습니다. 말은 갈등을 만든 만큼 갈등을 푸는 것도 잘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말은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까지 날카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고 표현을 약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래? 대신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그건 틀렸어. 대신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말의 방향이 상대에게 향해 있는지 혹은 감정에 향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 말이 나가면 관계가 닫히고 마음이 앞서면 관계가 다시 열립니다. 말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의 힘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두 가지 원리,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법과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내가 헛수고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어두워지고 감정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입니다. 상대의 태도와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하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감정을 드러내는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먼저 닫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한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에도 별 감정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과해 만들어진 섬세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나 태도보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덜 무섭고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의 말이나 행동으로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볍게 대해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깊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상대가 무심해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관계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국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갈등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지켜낼 때 관계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마음이 단단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지속되는 관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금세 사라질까? 처음에는 서로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멀어지고 반대로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도 묵묵히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대가 특별해서도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힘은 놀라운 사건이나 대단한 성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꾸준함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된 반복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는 대부분 화려한 순간들로 쌓인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한번 연락하면 금방 다시 편안해지는 사람. 오랜 시간 지나도 다시 마주 앉으면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처럼 편안한 사람. 마음이 조금 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맞춰가는 관계. 이런 관계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결점을 감당해줄 여유. 상대의 느린 속도를 기다려줄 인내, 다투더라도 다시 돌아올 정도의 믿음.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꾸준함이 결국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충성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꾸준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함이란 억지로 참고 억지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의 본질은 상대에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을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상대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지쳐서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날에도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인간관계를 지치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억지로 유지하는 인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순간과 쉬어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위해 희생해야 오래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은 희생이 아니라 평형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참으면 결국 언젠가 무너지고 상대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두 사람이 늘 똑같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어느 날은 내가 조금 더 하고 또 어느 날은 상대가 조금 더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지속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켜야 할 관계는 화려하게 시작된 인연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투는 다를지라도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움직여주는 사람, 거창한 약속 없이도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꾸준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건 거창한 인연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머물러주는 꾸준한 인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여러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사람 때문에 지친 시간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들,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았던 감정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여러분의 탓도, 상대의 탓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은 실감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원래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계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오늘처럼 잠시 멈춰서 바라볼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묘하게 정리가 되어가는 잔상들은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의 많은 장면 속에서 관계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때로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어떤 관계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완벽하게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늘 흐르고 변하며 그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과 표정 하나에 휘둘리던 예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 여러분의 감정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힘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감정을 다독이고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고
작은 선택을 현명하게 쌓아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지쳤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마음이 고요한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